김민석 대표가 하필 호남에서 크게 이긴 이유가 뭘까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사건건도 이 내용을 다루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올라온 영상입니다. 결과가 김민석 49.9, 정청래 41.5. 김민석 확정적이다. 조중덕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밀고 집권 1년 된 정권이 800조 황금 시대로 미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조직표가 총 가동됐는데도 과반을 넘지 못하고 6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다는 건 김민석이 패배한 선거다. 김민석에겐 최소 9만의 조직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늘어난 60만 권리당원 중에 지방선거가 끝나고까지 계속 남아있었던 45만 권리당원. 그중에 20%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면 김민석에게는 조직표 9만 표가 있다. 이런 분석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투표 동료를 하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직표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작년 8월부터 60만의 권리당원 신청서가 민주당에 쏟아졌고 45만 명이 전당대회 선거인단에 포함됐어요. A그룹 80만 권리당원과 B그룹 건당 플러스 거수기 건당 총 75만이 맞붙은 선거였다.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당 숫자가 늘긴 했지만 이번처럼 한 달 새 45만이 늘었던 적은 없었다. 이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더 이상 당비를 내지 않고 대부분 일반 당원으로 강등된다. 소위 종이당원이라고 하는 일반 당원들. 하지만 이번에는 무려 45만 명이 1년간 당비 납부를 유지하며 전당대회 투표권을 획득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다. 정치10당님은 교회와 같은 종교 조직이 동원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앞선 제 영상에서도 작년 여름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당원 모집이 대거 이뤄졌다는 제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입당 의지가 없는데도 1년간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게 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그 이유가 있죠. 사실은 제 방송에서도요. 김민석이 익산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세를 불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왔었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김민석. 그리고 정치10당님이 건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트럼프를 만나러 갔을 때 너무 뜬금없는데 이영훈인가 뭐 그 목사를 통해서 트럼프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왔죠. 아, 그것도 그 개신교에 보내는 시그널일 수 있겠구나. 시그널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교회가 움직였기 때문에 뜬금없이 김민석이 신천지 타령을 했던 거다. 45만 거수기 권리당원들을 향해서 정청래는 신천지야, 너희의 적이야, 투표해야 할 이유를 발신했던 거다. 즉 교인들의 신천지 혐오 정서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당대회 초기 충청권에서 낮은 투표율이 확인이 됐어. 이번 충청권 투표율과 지난해 충청권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 거수기 권당 45만 명의 투표율은 대략 20% 정도로 추정이 된다. 20%라는 낮은 투표율이 확인되자 친석계는 일제히 100% 당원 투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나는 여기에서도 박수를 쳤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정청래에게 유리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표보다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왔구나. 맞네. 아, 맞네. 그리고 미투표자에게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보완 투표권 요구까지 이뤄냈던 것. 아, 그렇구나. 드림 공통양봉님 감사합니다. 친석계 또는 정부가 교회 조직과 손잡았다는 근거는 김민석의 뜬금없는 신천지 타령이고 100% 당원 투표 현수막이고 미친 보완
미친 보안 투표권 요구다. 자, 김민석은 최소 9만의 조직표를 안고 뛰는 후보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땠는가? 김민석과 정청래 차이는 6만 4,500표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조직선거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 졌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큰 균열이 이미 발생한 거다. 쉽게 말해 이재명은 내가 잘해서 네가 당대표가 된 거지, 김민석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김민석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인미의 김용호가 김용을 뽑아달라며 동반 사퇴한 일. 이거 진짜 코미디인데, 임미애랑 김용호가 김용을 뽑아달라면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겁을 했잖아. 내일 진행되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진행되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6위로 밀린 김용을 끌어올려 보겠다는 거다. 이건 임미애 김용호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빤스까지 내린 거다. 그 수치심에 상응할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섰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임미애와 김용호를 동반 사퇴시키며 김용 몰아주기를 감행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또 당무 개입한 겁니다. 라는 정치 십당님의 소설이에요. 자, 정치 십당님은 소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재명은 김민석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김용을 무조건 최고위원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다. 예. 김용이 최고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명직이 있어요. 또 원내대표도 우리 편이야. 그러면 최고위 장악은 자연스럽게 가능한데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김용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치 집당님의 주장입니다. 비공개 의사결정, 이런 상황까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김용이 무조건 필요하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위원회의를 꼭 들여다보고 싶은 거다. 그만큼 김민석을 믿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인데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분석일 수밖에 없는 게, 김민석이 위기의 순간마다 대통령이 시켰다고 고자질을 해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대통령도 다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김민석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레버리지 ETF, 난 사회를 봤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장면을 이재명이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주 짜증이 났을 것이다. 그러니 김용을 어떻게든 최고위에 넣어서 김민석을 감시하고 싶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진보보수 정치 갤러리에 한 이찌개 전당대회 관련 글이 올라왔대요. 지금은 다들 좋아하겠지만 초 한번 거하게 치자면 아마도 지옥문의 시작일 게다. 성능이 많이 떨어진데도 그나마 있던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2002년 노무현의 지지율이 출렁이자 투표 전날 밤 손 쓸 틈도 없이 등에 칼을 꽂고 날아가던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예술을 조만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입맛이 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저작거리에 이 흔해 빠진 금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이 곁에 둔 2인자의 화려한 전적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이재명에게 요즘 핫한 논란 감독의 전작 인셉션의 명대사를 조언으로 전한다. 가장 끈질긴 기생충은 무엇인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아니다. 한번 뇌리에 심어지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바로 의심이라는 생각이다. 자, 이번 전당대회가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가 된 건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정청래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앞으로 할 일들을 막을 사람이 정청래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정청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석을 내세웠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 이재명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겨우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정청래의 뒷심을 확인하고 더 두려워졌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김용을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한 것 아니냐. 김용이 최고위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인 당대표는 김민석이 아닌 김용이 되는 것 아니냐. 권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김민석은요, 조만간 김용하고 갈등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재명은요, 김민석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민석 역시 지지율 신경 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살난다면요, 김민석은 딴 주머니를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신자 DNA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정청래 지금 그렇게 공격받는 사람이 문조 땡땡땡의 정청래, 뭐 조국 이런 사람들 불러서 저처럼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식당에서 뭐 술 한잔, 맥주 한잔 하거나 뭐 치맥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어렵습니까? 끝끝내 안 하죠. 국힘의 중진 의원들하고는 골프를 치지만 이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맥락을 봤을 때 이거 뭐지? 국힘이랑 저렇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박수치고 싶다가도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뭐냐 이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각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내각제까지는 가지 않고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제 노트북 화면 잡아주시면 이 대통령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야 중진 골프 회동서 밝혀. 여기 보면 소제목에 김태호 등 야 중진 권력 집중 악순환 끊어야 건의에 이적극 공감. 야 일각 연임용 의혹엔 국민 수준에 통하겠나. 국힘 반대 시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뭐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 확인 불가. 골프 회동을 갖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한 것 같죠.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 뭐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공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뭐 여기 보면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 헌법 개정에는 국회 정족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분 요 얘기만 갖고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가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드라이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기사를 보면 뭐 그 자리에 없어서 제가 모르겠지만 기사 난 것만 갖고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보면 일단 김태호 의원이 먼저 개헌 얘기를 꺼냈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화답한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화답.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뭐 이거를 이제 이 대통령이 마음속에 이제 내각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앞서 나간 거다. 여기 기사를 보더라도 분권형 체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그 김태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며 뭐 적극 화답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분권형에 찬성을 했다는 건지 이런 거는 이 기사만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뭐 개헌 뭐 할 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4년 중임제 뭐 이런 것들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제는 저는 일단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내각제는요, 대한민국과 안 맞습니다. 그냥 대한민국과 안 맞는 제도입니다. 일본처럼 됩니다. 내각제 하는 순간 우리가 가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든 자민당 같은 거대 기득권 정당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 총리 해먹는 구조가 불보듯 너무 뻔합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를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벌어지는 민주당의 상황만 놓고 보세요. 김민석 총리한테 가서 다 줄 서는 것들 보세요. 이 상황. 내각제가 됐을 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은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민주당만 놓고 보자면 이제 지방선거 1인 1표제 도입한 거고요. 총선에서는 자기 지역구 후보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1인 1표제로 뽑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지방선거만 그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공천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거죠.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국힘이 싫으니까 그냥 민주당 찍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나 당원의 눈치를 봅니까? 공천 줄 사람, 권력의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만 보고 지금 그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미쳐서 거의 미쳐서 날뛰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내각제를 이런 상황에서 한다고요? 내각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배지를 단 뭐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얘네들의 행태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제는 안 맞습니다. 한국이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손으로 대통령은 내가 뽑는다. 이거를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 직접 뽑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피를 흘리면서 뭐 선배 세대죠. 386이나 이런 데서 정말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최고 권력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 라는 과정이었거든요. 아주 투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 우리의 경험, 의식 이런 걸 무시하고 내각제로 자기네들끼리 짬짬이해서 최고 권력자인 총리를 뽑는다? 줄 세우기가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냥 1년마다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장관 바꿀걸요? 쭉. 야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당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총리 해야 되는데 내가 총리하는 몇 석 부족해. 그럼 저쪽 당에서 너 뭐 장관 시켜줄게, 뭐 시켜줄게 해서 국회의원 한 10명 땡겨오면 내가 총리 되는 거잖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 그래서 이제 내각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요 기사만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내각제를 원한다. 요거는 너무 좀 앞서 나간 거다. 또 하나. 요거는 저도 좀 성급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 그 재임 기간 중에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고 싶어. 개헌을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질 않고 국민의 의원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비공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당연히 국민들이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논의를 하더라도 먼저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쿵떡쿵떡하는 모양새나 그런 행태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개헌을 하자라고 던지는 순간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들한테 묻고 국민들도 같이 토론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리잖아요. 침묵을 도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야 개헌 어때? 나 개헌 좋아. 개헌해야 되지 않겠어? 자기들끼리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야 사실은 이런 자리 있었대. 국민들 니네는 몰랐지? 하고 단독 하고 기사 쓰는 게 이게 맞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개헌 논의는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잘못된다. 잘못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이제 아주 명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있는데 때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MBC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특히 이명박 이제 정권 말기에 끝장 파업을 했는데 이게 불법 파업이다. 정치 파업이다. 노조가 이 파업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노조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노조의 파업이 왜 정당하느냐. 노조의 주장은 이겁니다. 기자들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그거를 되찾고자 하는 정의로운 투쟁이었다. 파업은. 공정 보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기사가 공정한 보도라고 생각하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은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톤의 기사가 공정한 기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둘 사이의 과정에 이 둘 사이의 결과를 놓고 뭐가 공정 보도냐. 사측과 노조는 서로 공정 보도했다라고 우기는데 판사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공정 보도를 위해서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느냐. 토론의 과정이 있었느냐. 그 열린 토론의 과정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느냐. 사측이 기자들에게 노조원들에게 그런 공정한 토론의 기회를 보장했느냐. 이 기사를 어떻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공정한 것이다. 라고 평기자인 장인수가 경영진이나 부장이나 국장이나 생각이 다를 때 국장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느냐. MBC는 그 기회를 봉쇄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 저는 아주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문 자체도. 개헌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시작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권력자들끼리 정치인들끼리 먼저 논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개헌하려고 하는데 국민들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거는 방법,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 소모적인 과정을 우리가 바로 직전에 겪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뭡니까? 검찰개혁 때 그랬잖아요. 검찰개혁 때. 믿고 맡겼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게. 총리실에 TF 만들어서 우리가 할게.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줄래? 총리실에서 정부조직법 나왔을 때 설득이 됐습니까? 지지자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만들지도 못했죠. 뭐가 무서워서인지.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1년여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토론하자고 하니 싸움밖에 안 되죠. 개헌은 이거야. 검찰 토론은 훨씬 더 낮은 단계.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니까 훨씬 낮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헌법,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첫 단계부터 국민을 소외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이 비민주적이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구설수에 오르고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개헌, 4년 중임제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87년과 비교해서는 많은 식으로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바뀐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정신 같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개헌은 당연히 필요한데 내각제로 가든
4년 뭐 연임제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내각제를 바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각제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각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건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내각제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미 배지를 달아서 다선 의원을 해본 사람들이 집요하게 내각제를 주장합니다. 너무 뻔하죠. 그 의도가. 예. 내각제 되면 내가 총리 한번 할 수 있는데 딱 요 생각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예. 어찌됐건 내각제든 뭐든 처음부터 논의가 국민들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이 먼저 아닌가요? 자기 지지자들이 먼저 아닐까요? 제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지만 아니 그냥 내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대통령이 아닌 모습들이 선뜻선뜻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제가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국무회의 공개하고 대통령 업무 보고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이거 되게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엄청난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바닥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뭐 장차관들, 뭐 업무 보고하면 기관장들이랑 그 세세한 정책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자기가 방향성 없고 이러면 바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중계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떤 엄청난 자신감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국민들을 관심 갖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그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개헌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피력시킨다? 그리고 앞에 보셨지만 청와대는 뭐 비공개 일정이라 저희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개헌 논의를. 예. 충분히 국민들한테 박수받고 지지받으면서 개헌 논의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비공개여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질 줄 알았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알려지는 걸 원해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리 아마추어예요. 이거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에 지읒자도 몰라요. 라고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죠. 상대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 그 회동 사실을 영원히 함구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요? 이거는 했던 얘기가 기자들이나 이 국민의힘 쪽을 통해서 무조건 공개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야죠. 국민의힘 만날 때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나랑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번 만나준다고 해서 내 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회동 사실, 이 회동에서 나온 대충의 대화 내용은 공개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죠?